오늘 세션을 해볼 거예요. 콘솔을 봤을 때 저런 식으로 보통 오류 코드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오류 코드가 있고 옆에 영어로 뭐라고 문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콘솔은 깨끗한데 그냥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되는 이런 경우를 오류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콘솔에 뭐가 나오는 경우는 그래도 친절해요.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서 얘를 구글링을 하거나 어디 물어보거나 할 수 있는데 콘솔은 깨끗한데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약 없는 디버깅을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좋은 방법이 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만났을 때 그 무지성 컨트롤 CV 해서 구글링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오류를 읽고 그 오류가 뭔지 이해하고 구글링 해서 적용하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일 때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300대 오류가 있고 400대 오류가 있고 500대 오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걸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4땡땡의 오류면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앞자리가 4면 보통 클라이언트 잘못이고 앞자리가 5면 보통 서버 잘못이다 라고 간략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저런 HTTP 코드를 쓰는 거고 그래서 4로 시작하는 코드를 만났을 때는 일단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좀 꼼꼼히 다시 보는 게 좋고 5로 시작하는 코드면 이제 서버 개발자분한테 저렇게 연락을 드리는 게 좋죠. 지금 뜨고 있는 코드가 몇이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번만 서버 확인 부탁드린다. 지금 서버 돌아가고 있나요? DB 이상 없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4랑 5인 건 아니고 이런 401 오류가 unauthorized 오류라고 해서 내가 어드민 계정에만 어떤 권한을 부여해 뒀는데 어드민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이 그 권한에 접근했을 때 이제 이런 401이 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서버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어드민으로 입장을 했을 때만 관리자 버튼이 보이는 걸 의도를 했는데 어드민이 아니고 다른 일반 계정에서 들어갔을 때 관리자 버튼이 보이고 어드민 계정에서는 오히려 저 오류가 난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게 서버 개발자가 권한 부여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뭔가 오류를 만났을 때 그냥 콘솔 창을 그 스크린샷하거나 그냥 이 오류가 났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거 말고 프론트엔드 단에서 해볼 수 있는 동작을 다 해보는 거예요. 뭔가 이 오류가 계정 관련 오류인 것 같아. 그럼 다른 계정을 생성해서 똑같은 동작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가면서 서버 개발자가 잘못한 게 뭘까라고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서버 개발자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서면 저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버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브라우저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류를 고치고 싶으면 그냥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최대한 많은 동작을 해봐서 이런 케이스에 이런 동작이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게 지혜롭게 오류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류를 나쁘게 생각하는 거를 조금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류가 뜨면 슬픈데 이게 우리 팀이 합의한 오류랑 이제 우리 팀이 생각지 못한 오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당신은 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 401 오류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401 오류를 만나면 사용자에게 알러트나 모달로 이 기능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401 오류가 났는데 이거를 스무스하게 핸들링하지 않고 그냥 프로세스 킬이 되면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서비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를 무찔르자 이거 말고 어떤 오류가 나든 그 서비스에 뭐 에러가 났습니다. 이런 거를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핸들링을 잘하는 게 클라이언트 개발자의 어떻게 보면 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떴을 때 무작정 없애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이 에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바꿔서 오류를 읽어보시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의 코드를 읽는 법인데 그 완전 신생 스타트업에 내가 초기 멤버로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모든 소프트웨어 집단에는 미리 만들어진 코드가 있겠죠. 그래서 취직을 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있는 코드를 읽고 리팩토링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연차가 쌓이면 내가 예전에 썼던 코드를 내가 다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코드를 쓰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남이 쓴 코드, 내가 쓴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드를 읽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데 그냥 좀 딱딱하게 쓰기보다는 생각의 흐름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프로젝트에서 한 함수를 캡처해왔어요. 이거 연동 함수고요. 그 엑시오스를 써서 연동을 한 건데 함수 이름이 핸들 보트죠. 보트는 투표니까 함수 이름을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함수는 투표를 핸들링하는 함수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라이랑 캐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 구문 안에서 응답을 일단 받은 다음에 로직이 실행되네. 그러면 메인 로직의 조건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자라고 흘러가야겠고 그 다음에 보면 조건문이 selected match가 룰이 아니고 selected teams 안에 selected match가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경기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팀이 그 경기를 가지고 있으면 유효하면 이 로직이 실행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윗단으로 올라가서 서버 연동적을 볼 거예요. 지금 그 if selected team부터 이 캐치 전까지 들어있는 부분이 서버로부터 통신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이고 밑에 캐치 부분이 오류 처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버로 보내는 값이 팀 아이디와 경기 아이디를 보내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류 없이 투표에 성공하면 알러트가 동작하고 오류가 일어나면 콘솔에 지금 변수를 출력하도록 해놨네 라고 함수를 읽을 때는 저희 UI 만들 때도 피그마 디자인을 봤을 때 화면이 전체적으로 콜론 구조고 첫 번째 단락은 로우네. 이 로우 안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가 있구나. 이렇게 큰 틀을 먼저 보고 세부 이렇게 타고 들어가듯이 남의 코드나 API 연동 함수를 읽을 때도 큰 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윗부분, 밑부분에는 대충 어떤 로직이 각각 되어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함수가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단계적으로 읽어나가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남이 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서. 코드 리뷰는 이제 다들 아실 테지만 경험은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제가 쓴 이 코드는 좀 비효율적이죠. 지금 트라이문이랑 캐치문 안에 중복되는 코드가 있잖아요. 셀렉티드 매치 관련해서. 그래서 GitHub 내에서 이제 코드 리뷰 기능이 있어요. 그걸 활용할 때 저렇게 말해주는 거죠. 셀렉티드 매치 부분 코드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에 미리 정의해두고 재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내가 직접 리팩토링해서 올려주면 더 좋고요. 보통은 저렇게 이모지로 많이 리뷰를 간략하게 남기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세서 읽는 방법인데 저희 프로젝트나 해커톤 할 때 API 명세서 같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API 명세서는 백엔드 개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의된 날짜에 이제 팀에게 공유를 해주는 건데 보통은 노션이나 스웨거 UI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의된 날짜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개발자가 저희 언제까지 이거 할 테니까 이때쯤 연동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날짜를 정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10초 동안 이 명세서 한번 자세히 읽어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끝. 보면은 이 메소드의 이 API는 포스트 메소드를 쓰고 있죠. 해커톤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포스트, get, put, delete 메소드가 기본적이라는 건 어렴풋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HTTP로 시작하는 저게 경로는 저기구나. 여러분이 보통 오류 404 만나는 이유가 저 경로를 잘못 써서 그래요. 그리고 보면 리퀘스트 바디라는 게 있고 리스폰스 바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API는 바디의 정보를 담아서 보내라고 요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백엔드 개발자마다 성향에 따라 다른데 바디의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도 있고 헤더의 정보를 담아서 보낼 수도 있어요. 정보의 중요성이나 특성을 고려해서 그거는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서 해줄 건데 아무튼 이 API는 지금 바디 형식으로 요청을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받는 필드가 뭐가 있죠? 유저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이메일이 있어요. 근데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필수 필드고 이메일은 선택이니까 이메일 필드는 빼고 보내도 400오류가 안 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유저 아이디나 패스워드는 하나라도 안 담아서 보내면 무조건 400이 뜨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파라미터 같은 거, 알파벳 대소문자 같은 거 조그만 거라도 틀리면 무조건 400이 나니까 API 명세서를 꼭 꼼꼼하게 읽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팀끼리 의사소통할 때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가끔 그 코드를 리팩토링 하셨는데 그래서 파라미터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말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잘 돌아가던 게 갑자기 오늘 400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명세서를 보고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됐으면 내가 바꾸면 되고 파라미터가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400이 나면 백엔드 개발자님께 약간 갑자기 400이 나는데 혹시 파라미터나 이런 거 변경사항 있나요? 라고 여쭤봐야겠죠. 이 리스폰스 바디는 저것도 백엔드 개발자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데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숫자 코드만 줄 수도 있고 명세서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백엔드 개발자가 어떤 형식으로 나한테 이 정보를 주겠다는 거구나 아니면 이 정보를 보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하면 코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오류 없이. 연동 절차를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백엔드 개발자가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명세서 완성했어요. 주소 이쪽으로 요청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명세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어떠세요? 나는 바로 연동을 시작한다. 계신가요? 베스트 답변은 답이 정해져 있긴 했어요. 잘 만드는 게 맞는지 먼저 의심해야 돼요. 일단 백엔드 개발자는 물론 우리 팀은 약간 팀끼리 믿어야 되지만 일단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명세서 다 만들었다 그래서 찰떡같이 믿고 코드 미리 다 짜놨어. 근데 갑자기 500이 뜨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할 일이 많죠. UI를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반응형 UI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디자인이 완벽하게 일치될 때까지 좀 어떻게 보면 노가다처럼 하나하나 해야 하는 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API 명세서 완성했어요.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네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한 다음에 무조건 통신 테스트를 먼저 하고 만약에 500이 뜨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 명세서 받아서 요청 보내봤는데 500이 뜬다. 수정해달라. 아니면 오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바로 연동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조정해서 완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세서 받고 통신 테스트 먼저 하고 오류 없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연동하면 되고 오류가 있다면 먼저 해결해달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게 완료되는 동안 내가 남은 UI 작업 디테일한 거 마무리하는 게 짧은 시간의 개발 기간인 해커톤이나 프로젝트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API를 포스트맨으로 통신 테스트한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 했는데 포스트맨 다들 많이 써보셨을 건데 위쪽에 보면은 아까 명세서랑 똑같이 포스트로 메소드가 돼 있죠. 그리고 회색 박스로 가린 거는 그 서버 주소라서 제가 가려둔 거고 뒤에 보면 API 엔드포인트가 API/user/signup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주소가 있고 그 뒤에 저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면 되는 거죠. 보면은 파람스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바디도 있고 이게 아까 전에 그 명세서에서 봤던 여기거든요. 여기 리퀘스트 바디였는데 제가 헤더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타입을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때는 위쪽에 라디오 박스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바디로 만들어놔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그리고 아까 이메일은 선택 필드였죠. 그러니까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두 개만 보내도 400이 안 뜨는 거죠. 그래서 샌드를 누르면 이 데이터를 저 API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고 좀 기다리면 이제 이쪽에 바디 부분에 리스폰스 바디 부분에 응답값이 나오는 거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가 나올 수도 있고 get API인데 뭐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아이디를 반환해주는 get API나 post API 이런 거면 여기 아이디가 출력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그 포스트맨으로 실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면 지금 회원가입 API죠. 그리고 바디에 지금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내서 샌드를 누르면 이렇게 200이 뜨면서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수 필드고 이메일은 필수 필드가 아니라서 얘는 없어도 되는데 만약에 필수 필드 중 하나인 패스워드를 없앴어. 그러면은 이제 보내는 형식이 알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400 오류가 나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제가 오류임이라고 출력되도록 해놨죠. 그래서 파라미터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틀리면 이렇게 돼 있고 유저 아이디에서 i가 대문자인데 내가 i를 소문자로 썼어. 그리고 샌드를 보내.
또 오류임이라고 뜨죠. 이거 지금 다 200이 뜨는 이유가 제가 서버 구성하면서 HTTP 코드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고, 여기 있는 걸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됐다. 그래서 그 포스트만으로 통신 테스트를 먼저 하고 오류가 없으면 이제 함수랑 연동을 하면 되는데, 이 함수를 보시면 try 구문, catch 구문이 있죠.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서 API 주소가 이쪽에 들어가고 여기 이제 내가 보낼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아까 필수 필드가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있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선택이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API의 응답이 200이야. 그래서 회원가입에 성공했어. 그러면 보통 우리는 웹사이트를 쓰면서 회원가입 성공하면 뭐 회원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토스트 메시지나 모달이나 알러트가 뜨겠죠. 그런 걸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여기서 정의하면 되고, 만약에 200이 아니고 400이거나 뭐 다른 기타 코드야. 그러면은 보통은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해요. 200일 때 동작이 지금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 200이 아닐 때 동작이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이면은 뭐 회원가입 성공, 400이면 뭐 회원가입할 때 그리고 이 부분 캐치에는 보통 완전 서버 오류일 때 서버에 오류가 발생해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단락이 나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 순서를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백엔드 개발자로부터 명세서랑 서버 주소를 받으면 일단 그 서비스가 굴러가려면 무조건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API는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필수 API 정도만 포스트맨으로 이 사람이 진짜 잘 만들었는지 테스트를 먼저 하고, 오류가 없으면 이제 내가 알아서 일정을 조율해서 연동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포스트맨을 돌려봤는데 오류가 있어. 그러면 백엔드 개발자에게 지금 무슨 오류가 나는데 이거 좀 확인 부탁드린다고 피드백 보내고, 이 백엔드 개발자가 답변을 주는 동안 나의 UI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env 파일을 루트 디렉토리 생성하고 서버 주소를 변수로 저장하고 이 env 파일을 git ignore 등록해야 돼요. 저번에 오픈 그 API 연동 기초하실 때 그 오픈 API 하면서 해보셨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보통 그 대형 회사들은 더 좋은 보안을 쓰겠지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서버를 AWS나 이런 데 배포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서버 주소나 그런 게 GitHub에 노출되면 GitHub를 크롤링하면서 돌아다니는 봇한테 내 서버 주소를 긁혀가지고 걔네가 내 서버에 엄청난 요청을 보낸다거나 내 서버 주소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금 폭탄을 맞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백엔드 개발자가 준 서버 주소는 env 파일에 넣어서 git ignore에 등록해서 절대 GitHub에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 레포지토리 자체를 그 프라이빗으로 돌리는 그 방법도 있는데 git ignore에 등록하고 퍼블릭으로 쓰는 게 정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API를 연동하려는 파일에서 그 아까 전에 서버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을 env 파일의 변수로 대체하셔야 돼요. 보면은 여기도 되어 있죠. import.meta.env.byte react app server URL. 이게 그 create react app이랑 바이트로 쓰는 거랑 다른 건데 저는 바이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수인 거거든요. 이게 그 env 파일의 서버 주소를 정의할 때는 create react app인 경우랑 바이트인 경우에 변수가 달라요. 시작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react 바이트의 경우에는 env 파일의 서버 주소 변수를 등록할 때 무조건 바이트 react app 서버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돼가지고 저렇게 정의한 다음에 그 env 파일에 있는 걸 다른 파일에서 불러들여서 쓴 거예요. 요거는 규칙이라서 나중에 구글링하면서 많이 보시겠지만 지켜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env 파일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API 연동하려는 파일에서 그 변수로 대체를 해서 브라우저에서도 통신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스트맨은 브라우저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요. 그래서 포스트맨에서 통신 잘 되니까 백엔드 개발자 거 문제 없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고 포스트맨에서 일단 통과하면 기본 로직에는 문제가 없거나 브라우저에 갔는데 갑자기 얘가 막히면 보통은 CORS인데 이제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브라우저에서 갑자기 뭐가 안 돼, 오류가 나. 그러면 F12를 눌러서 무슨 오류인지 봐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엑시오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볼 건데 엑시오스는 HTTP 클라이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그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HTTP 또는 HTTPS 통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프로미스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로미스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비동기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객체를 말하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올 동안 기다리는 것 같이 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에 대한 응답 역시 프로미스로 반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제이슨 형식의 데이터 변환이 자동으로 지원이 돼요. 그리고 사용 방법은 그 리액트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npm install 엑시오스를 설치를 먼저 하고 인포트해서 불러들여서 사용해요. 포스트, get, put, delete 같은 기본 메소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 메소드별로 제가 간략하게 이제 함수를 갖고 왔는데 그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함수만 다른 거고 보시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then이랑 catch가 있죠. 그 큰 구조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 이 API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then 저 동작을 해. 이런 식이고 만약에 받아왔는데 뭔가 에러가 났거나 또는 받아오는 과정에 에러가 났어. 그러면 캐치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설정한 에러가 났을 때의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형태는 메소드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그 post, get, put, delete라는 각 함수의 목적에 맞게 저 부분이 작성되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좀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오늘 세션에서는 직접 코딩하는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전부 다 과제로 바뀔 거예요. 리액트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쓰셔도 되고 바이트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편하신 방식대로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서 그 리액트 초기 세팅 하실 때 보면은 app.jsx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별도로 화면을 더 만들지 말고 app.jsx에서 그 화면을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검사할 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 그 파일이 길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컴포넌트 파일만 따로 빼서 폴더 안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app.jsx에 크게 두 단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원가입 부분이 있어야 하고 로그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회원가입 부분에서는 당연히 회원가입 API 연동해 주시면 되고 로그인 부분에서는 로그인 API 연동해 주시면 돼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이메일이랑 입력하는 필드가 있어야 되고 회원가입 완료 버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원가입 API로부터 요청을 보냈는데 이제 성공했어. 그럼 알러트가 뜨게 하고 실패했을 때도 알러트가 뜨게 해요. 그런데 이제 오류 코드가 제가 401이 나도록 코딩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회원가입을 이미 어떤 특정 아이디로 했는데 그 아이디로 또 회원가입하려고 할 때 제가 401 오류 코드가 반환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API의 응답 코드가 401이면 then 이미 가입한 계정입니다. 라는 알러트가 나도록 코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로그인 부분에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랑 인풋 필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로그인 성공할 때 알러트, 실패할 때 알러트 그다음에 성공 알러트 내부에 그러니까 뭐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로그인 API를 돌리면 반환값으로 그 유저의 고유 아이디가 나오게 해놨어요. 이 고유 아이디는 그 내가 설정한 아이디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있는 그 유효한 아이디 그런 거라서 숫자로 나올 거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 성공하면 알러트가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뜨고 당신의 고유 아이디 땡땡 뭐 7 이런 식으로 알러트 내부에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버튼은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아까 필수 필드였잖아요. 필수 필드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405류가 나오죠.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은 그냥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지만 컴퓨터는 오류를 만났는데 개발자가 이 오류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넘기는 처리를 안 해놨어. 그러면 프로세스 킬이 되면서 작동이 안 되겠죠, 그냥.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나든 좀 잘 막아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유저가 아이디 입력 안 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회원가입 완료 버튼 누르면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러트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이거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는 건데 비밀번호 입력할 때 뭐 특수문자 1개 이상, 숫자 1개 이상, 6자리 이상, 뭐 12자리 이하 이런 식으로 필터링 걸어주셔도 되고요. 로그인 부분도 아이디 비밀번호 둘 다 필수로 해서 만약에 입력 안 하고 버튼 누르면 필수 필드 입력하셔야 됩니다. 알러트를 뜨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필수 필드 입력 안 하면 버튼이 디세이블 되도록 그 상태 제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의 목표는 그 작동을 하다가 이제 API가 에러 코드를 반환했을 때 그 화면이 오류가 뜨면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알러트가 뜬다든지 아니면 아예 클릭을 처음부터 못한다든지 뭔가 안내가 있다든지 그 프로세스가 죽지 않고 그 오류를 전부 다 처리하는 걸 좀 볼 거라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API 연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성공 예시인데 이런 거를 스크린샷해서 노션의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출해 주셔야 되는 요소가 3개인데 하나는 GitHub 레포지토리에 그 과제물 올리신 링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 회원가입에 성공한 스크린샷, 그리고 하나는 로그인에 성공해서 스크린샷. 보시면 지금 로그인 성공, 사용자 고유 아이디 2라고 돼 있죠?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잠깐만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그냥 똑같이 66666으로 해볼게요. 회원가입 완료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제대로 설정하세요 라고 뜨죠. 이거는 제가 따로 처리를 해둔 거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특수문자 1개 이상, 숫자 1개 이상, 그다음에 대문자 1개 이상, 6자리 이상, 12자리 이하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위에 어떻게 입력했냐면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완료를 누르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66666 하고 이렇게 하면 로그인에 성공해서 사용자 고유 아이디가 1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회원가입한 유저 번호가 11번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API 연동을 이런 화면 때 아이디만 입력하고 비밀번호 필수 필드인데 입력 안 했죠?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하세요 뜨는 거죠. 이게 지금 알러트가 만약에 이렇게 보내서 400이면 그 필수 필드를 모두 입력하세요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검증 안 하고 그냥 이 클라이언트 것만 봐서 이 필드 하나가 비어 있으면 알러트가 뜨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서버 응답을 받아서 그거를 토대로 저렇게 동작을 하는 게 베스트이긴 한데, 어려우시면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만 체크를 해서 이렇게 막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채점 기준인데 그 점수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0점만 안 받으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좀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 0점이 될 수 있는 장치를 좀 많이 걸어놨어요. 그 회원가입이랑 로그인에 필요한 컴포넌트, 인풋이나 버튼 같은 거 다 app.js에 몰아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필수였죠. 그래서 그 빨간색 별 같은 거, 그 디자인 같은 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필수 필드인 걸 바로 알 수 있는지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수 필드 입력 안 해서 400이 났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 버튼이 처음부터 그냥 디세이블 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응답이 400이거나 필드 둘 다 입력 안 하면 이제 오류 알러트가 뜨도록 좀 대응을 잘 했는가. 그리고 env 파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env 파일 만들고 git ignore 등록해서 절대 GitHub에 서버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성공했을 때 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그인 성공했고 유저 아이디는 몇 번 적절한 알러트를 발송시켰는지. 그리고 제가 그 회원가입 하고 나서 똑같은 아이디로 또 가입하려 그러면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입니다라고 401 반환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만약에 오류 코드가 401인 경우에 특정 알러트가 발생하도록 내가 제어를 잘 했는가. 그래서 GitHub 레포지토리 링크랑 그 회원가입 성공하고 회원가입 성공 알러트가 뜬 상태에서 스크린샷 하나, 그다음에 로그인 성공해서 로그인 성공 알러트가 뜬 상태에서 스크린샷 하나, 이렇게 3개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 회원가입이랑 로그인 성공 못 하셔도 돼요. 대신 오류가 뜬 콘솔 띄워서 같이 스크린샷해서 올려주세요. 내가 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목요일까지 점수 같은 거는 다 적어드릴 거고, 그 점수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미제출을 하거나 0점을 받으면 그냥 지각제출 미제출이니까 그거만 조금 유의해 주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건 API 응답이 코드가 몇일 때 또는 상태가 어떨 때 뭐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유기적으로 구성을 하길 원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어려워서
그런 API 관련 함수를 쓰지 않고 버튼 클릭했을 때 알러트가 무조건 뜨게 해. 그래서 눈으로 볼 때만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치팅을 쓰시면 0점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 주소랑 API 명세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아까 전에 그 절차 따라가면서 과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복사가 안 되네요. 구글 드라이브. 잠깐만요. 보시면 이렇게 http 3.13.13.103.73.8080 포트 이게 지금 서버 주소고요. env 파일 규칙 잘 지켜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랑 바이트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변수를 저장하는 변수 규칙이 달라요. 그거 구글링해 보면 뭔지 다 나오거든요. 그것도 잘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API 명세서인데 보시면 이게 회원가입 API예요. 메소드는 포스트고 서브 주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 넣으면 되고 엔드포인트는 API 유저 사인업 이쪽으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돼요. 요청은 헤더가 아니고 리퀘스트 바디에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을 보내주시면 되고 필수 필드랑 선택 필드 같은 거 읽어주시고 로그인 API도 비슷해요. 엔드포인트만 로그인으로 좀 다르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저는 회원가입 API에서 401 특정한 코드를 추가했죠. 만약에 유저가 똑같은 아이디로 또 회원가입하려고 할 때 401 오류가 반환되도록.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받은 코드가 401일 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라고 사용자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션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장애 나면은 무조건 백엔드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오류하면 스크린샷해서 저한테 디스코드 개인 DM 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시작하는 게 4다. 그러면은 열심히 구글링 해보시면 됩니다. 끝! 세션 끝나서 집에 가셔도 됩니다.